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로 생물 그림을 그리고 지금은 숨탄 것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진관우라고 합니다. 숨탄 것이라는 단어는 숨을 타고난 것이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동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숨 쉬고 있는 게 동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식물도 그렇고 미생물도 숨을 쉬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친구들을 담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숨탄 것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멸종위기종 중에 반달가슴곰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 곰의 귀가 비읍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글 이름으로 그리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메인 컨셉은 생물 다양성 인식 제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환경교육하면은 육상 대형 동물들만 거의 중심적으로 다뤄서 저희는 미생물부터 수중생물들까지 조금 더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문학적인 요소로 사회문화적인 분야라든지 혹은 자연의 소리를 담는다든지 조금 더 컨텐츠적으로 감각적인 다양성을 최대한 심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글 동물 그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업 이후에 친구가 집에 직접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그림을 그려서 DM으로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동물들을 기억하는 게 이런 후속 작업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또 하나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림을 조금 더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수원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5학년 반 친구들에게 이 수업을 진행을 하셔서 뒤에 게시판에다가 그림들을 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때 내가 현장에 있지 않아도 선한 영향력을 이런 식으로도 펼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숨탄 것들을 아는 많은 분들이 한글 동물 그림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는 12명 중에서 저만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미생물, 수중 촬영, 소리, 목소리, 아니면 일상 생물들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 등등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담겨져 있는 마무리 형식의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숨탄 것들이 생물 다양성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저희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각 지역별 깃대종을 조금 확실하게 굳혀서 그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미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교구들이 키트화가 되어서 집에서도 직접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세 번째는 해외에도 되게 많은 한국 문화원이나 한국 교육원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은 결국은 알려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글과 그 지역 언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생물들을 관련해서 하나의 교육 툴로 만들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 여주 세종문화재단에서 외주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큰 뜻 가득 숨탄 것들이라는 전시를 했을 때였는데 그때 세종대왕 어진을 한번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글을 만드신 분을 한글로 다시 그려줬다라는 이 순환 고리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꼭 그려야 되는 단계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익선관부터 골룡포까지 정말 세심하게 그렸었어요. 최종적으로 작업물이 나왔을 때 출력도 되게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잭슨 카멜레온이라는 친구의 공을 진짜 많이 들였었는데요. 이 친구는 런던에서 전시를 했을 때 제가 기역부터 히읗까지 초성에 해당되는 동물을 한 마리씩 그렸었어요. 그 중에서 지읒의 잭슨 카멜레온이라는 친구를 그렸습니다. 카멜레온 특성상 이제 몸에 있는 세포들에 따라서 색깔의 발현 정도가 다른데 그 색깔들을 조금 입체적으로 잘 표현해 보고자 한 달 정도 걸려서 작업을 했던 친구여서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보다는 동물 쪽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사주신 동물 모형들을 보고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럼 수의사를 해볼까? 라고 첫 번째 생각을 했다가 중학생 때 실습을 했는데, 나는 얘네들이 좋은데 왜 칼을 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튜브를 찾다가 최재천 교수님이랑 제인구달 박사님이 하신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생태학이랑 동물 행동학이라는 분야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지키려면 이 친구들을 관찰하고 주변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환경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생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의미 부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어떤 사물과 사물을 이어보기도 하고, 이 지역에는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길게 해보고요. 또 제가 따로 시계정도 하나가 있는데, 가끔 이제 글도 쓰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려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것들이 유사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매칭을 시켜보는 게 재미있어서 창의력이 조금 증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여행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감이 있는 것들은 저도 물론 이제 일이라고 느끼겠지만, 어디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한다든지 탐방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 대부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체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문화적으로 교류가 된다는 기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일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 나름적으로 워라밸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부터 생각을 쭉 했었는데, 환경학과에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북극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환경학도로서, 환경교육자로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얼음이 녹고 있어요, 북극곰이 얼음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내가 보지 않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과연 신뢰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걸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환경하면 생각나는 동물이라고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북극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극하면 또 어떤 동물이 생각나니? 물어봤을 때 펭귄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환경적으로 북극곰이 홍보성 소비가 되게 많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접 교과서 연구재단에 가서 교과서를 들춰보니까 한 52권 중에 54번의 북극곰이 나오는데, 설명이 나와 있는 거는 5권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극에 또 누가 사는지는 우리가 알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의 생물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 북극을 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극을 갔을 때 티셔츠에 4마리 동물을 그려갔었어요. 술록이랑 바다코끼리랑 북극여우랑 북극고래 이렇게 그려갔었는데, 적어도 이 중에서 반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동물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그 중에서 첫날은 술록을 정말 좋은 기회로 보게 되었고, 바다코끼리도 투어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북극여우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무작정 친구랑 이제 5일 동안 걸으면서 75km를 쭉쭉 걸어 다녔는데 끝까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국하기 이틀 전에 저기 돌산, 저기 마지막으로 가보자 해서 마지막으로 딱 돌아서 돌산 위를 딱 바라봤는데 저기 하는 소리가 나서 바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때 북극여우가 돌산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1분 동안 저희 앞에 있다가 뒤로 돌아갔거든요. 그때 되게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내가 적어도 북극여우를 봤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행복감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티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외 활동도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파티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연사들이 항상 있어요. 자기의 스토리를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PPT를 준비해서 청중들 앞에서 강연도 해보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즐거운 파티를 열었는데 그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 벌써 5회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환경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험, 기록,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담고 있는데, 올해 파티의 컨셉은 기록 그리고 기억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참가자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좀 받아봤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행복했던 기억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연사분들도 직접 경험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조금 더 나 자신도 되돌아보고 우린 각자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경험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삶을 항상 비유를 할 때 저 자신을 팔레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험을 물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꿈을 하나의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이 모일수록 제가 스케치북 위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좀 더 화려하고 상세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들, 그 많은 시작들은 결국 하나의 물감들을 모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더 재밌고 제 생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시작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ONF 크루가 이렇게 기록을 해준 덕분에 또 하나의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숨탄 것들이랑 ONF 크루 모두 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숨탄 것들 대표 진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